안녕하세요. Scaffolding Player Location Awareness through Audio Cues in First-Person Shooters의 발표를 맡은 강동현입니다. 본 논문은 카이 2016년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FPS 장르에서 중요한 능력인 Locating Opponent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게임 안의 소리 정보, 즉 오디오 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본 논문은 저숙련 플레이어와 고숙련 플레이어 사이에 유의미한 로케이팅 능력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초보자의 로케이팅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후 해당 과정을 통해 어떻게 초보자들의 실력이 늘어났는지 보여줍니다. 우선 본 논문의 스캐폴딩, 즉 교육 시스템은 고숙련 플레이어의 실력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닌 초보자의 실력을 높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케이션 어웨어니스, 즉 위치 인식의 실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 위치 인식을 통해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미리 조준해 에임 과정을 단축할 수도 있고 적과의 접촉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플레이어는 역으로 쉽게 상대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논문은 우선 고숙련 플레이어와 저숙련 플레이어의 위치 인지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이후 초보자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합니다. 이후 자세한 내용이 등장하지만 초보자와 고숙련 플레이어 사이에는 유의미한 위치 인지 능력의 차이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초보자에게 교육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또한 고숙련 FPS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오디오 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본 논문의 근거에 힘을 실었습니다. 스캐폴딩 시스템, 즉 교육 시스템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트레이닝 기반 방법과 인터페이스 기반 방법입니다. 트레이닝 기반 방법의 경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이며 인터페이스 기반의 방식은 소리 정보와 시각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육 방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 유저의 소리 정보를 인지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경험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안에서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모델을 사용합니다. 해당 모델에는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합니다. 아이디어화 단계는 플레이어가 잠재적인 솔루션과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경험 단계에서는 플레이어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동안 생성된 솔루션의 결과를 테스트하고 또 관찰합니다. 다음의 논문들과 모델들은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명확한 목표와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먼은 인게임 능력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유저의 게임 능력 종류를 구분합니다. 인게임 어빌리티에는 지각 운동 능력, 패턴 인식, 객체 식별, 단순 및 선택 반응, 시간, 추적, 타겟팅, 타이밍, 리듬, 응답 등이 존재합니다. 이때 인지 처리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이 존재하는데 인지 처리 능력의 경우 텍스트 및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처리 또는 해석하고 숨겨진 물체를 탐지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정보 활용 능력은 게임 내의 자원을 관리하고 관련 없는 정보를 필터링하는 등 정보를 얻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FPS 안에서의 능력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빙 앤 슈팅 같은 경우는 운동 능력에 속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정보 활용, 즉 정보를 얻는 능력이고 이를 통해 상대의 위치나 그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인지 처리 능력에 속합니다. 또 본 논문에서는 과거에 이러한 FPS 게임 내부에서 유저를 가르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오디오 큐와 관련해서는 많은 교육 시스템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의 첫 번째 실험입니다. 우선 고숙련 플레이어의 위치 인지와 그와 관련된 행동들을 정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전문가들이 FPS 게임 안에서 상대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그들의 접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합니다. 이후 다양한 게임 시나리오를 제시해 해당 시나리오의 시각, 오디오 정보를 바탕으로 플레이어가 상대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아맞추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의 경우 퀘이크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시나리오의 경우 두 명의 플레이어가 서로 대결하는 상황에서의 짧은 비디오 클립을 이용합니다. 우선 참가자들을 고숙련 플레이어와 초보자로 나누기 위해서 FPS 게임, 본 논문에서는 퀘이크 라이브 또는 퀘이크 3 아레나 같은 게임에 대한 이력, 빈도, 전문 지식을 묻는 배경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게임에 대한 디스플레이적인 요소와 2D 맵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공받았습니다. 시나리오 실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참가자들은 짧은 비디오 클립 8초에서 14초 사이의 비디오 클립을 시청합니다. 이후 비디오 클립을 다 본 후 다른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2D 게임 지도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단어로 설명하고 그 위치를 선택합니다. 실험의 위치 추정과 관련된 응답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피던스 레이팅은 1부터 5까지로 추정하며 입력하며 위치에 대한 자신감을 점수로 표현합니다. 1부터 5 사이이며 5일수록 자신이 추정한 위치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상대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한 정보들을 모두 텍스트 필드에 기입한 후 작성한 단서들에 대해서 보았는지 들었는지 알아차렸는지 등으로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실험의 마지막에서는 자신이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단서들을 모두 기입합니다. 이후 실험자들의 퍼포먼스를 시각화한 자료와 위치 파악에 사용된 단서들에 대한 팁을 보게 한 후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험을 마무리합니다. 참가자는 게임 포럼과 대학 안에서 실험자를 모집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84명의 실험자가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84명 중 38명이 초보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시나리오의 경우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인트로덕션 시나리오로 실험 참가자들에게 시나리오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하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입니다. 이후 오디오 큐 기반 시나리오와 비주얼 큐 기반 시나리오의 두 가지 상황의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출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실험 참여자들이 2D 맵에서 상대의 위치를 예측한 포인트 히트맵, 두 번째는 위치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한 응답, 세 번째는 각 시나리오에 대해 위치를 추측했는지에 대한 게스 카운트, 이후 해당 선택에 대한 컨피던스 레이팅, 그리고 해당 선택에 사용한 Q의 개수인 Q 카운트입니다. 인트로 시나리오에서 초보자와 숙련자 사이의 게스 카운트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컨피던스에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비주얼 시나리오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지만 오디오 시나리오에서는 초보자와 숙련자 사이의 게스 카운트와 컨피던스 레이팅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히트맵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히트맵의 정확도에 있어서도 초보자와 숙련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의 실험 과정을 통해 초보자들은 더 적은 단서를 알아차린다는 것과 덜 인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선택을 적게 했으며 선택에 대한 자신감 역시 없었습니다. 비주얼 단서 시나리오에서는 숙련자와 초보자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 시나리오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논문은 숙련자들이 위치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험 1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숙련자들은 특정 위치의 이름이나 랜드마크를 통해서 상대의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숙련자들이 상대의 위치를 특정하고 팀원들과 공유하는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서든어택이나 발로란트 같은 게임에서 상대의 위치를 A사이트 혹은 광장의 모서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실험 1 이후에는 이러한 초보자와 숙련자 사이의 오디오 큐를 인지하고 이를 통해 상대의 위치를 찾아내는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이용해 초보자의 실력을 끌어올릴 교육 시스템을 준비하고 또 적용합니다. 본 논문의 두 번째 실험입니다. 초보자를 돕고 어떻게 하면 해당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트레이닝 기반 접근법과 비주얼 인터페이스 접근 방법 두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트레이닝 기반 접근법은 새로운 언어의 단어를 배우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오디오 큐를 다음 5가지로 분류한 이후 해당 소리가 나오면 알맞은 소리 아이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초보자를 교육합니다. 이후 역으로 아이콘을 보고 올바른 소리를 고르는 방식으로도 해당 소리 정보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페이스 기반 스캐폴딩 접근법입니다. 게임의 인터페이스를 오디오 큐 발생 시에 아래의 그림처럼 비주얼 아이콘이 등장하도록 바꿔 비주얼적인 단서를 더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의 아이콘은 소리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보다 과하게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소리 정보의 종류 정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접근법들을 교차하여 총 4가지의 컨디션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교육받지 않은 그룹, 트레이닝, 인터페이스만 각각 교육받은 그룹, 마지막으로 두 교육법 모두 교육받은 그룹으로 총 4개의 그룹이 생성됩니다. 총 210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였고 모두 FPS에 대한 초보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그룹 안에 51명부터 54명까지 배치되었고 실험이 끝난 이후 2주가 지난 다음 동일한 테스트를 다시 진행합니다. 해당 테스트의 결과를 통해서 해당 교육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실험 2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실험 1과 같습니다. 게스 카운트, 컨피던스 레이팅, 그리고 사용한 큐의 개수, 그리고 히트맵과 서면으로 작성한 의견 등입니다. 본 실험을 진행한 이후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정확도는 96%, 최악의 정확도는 91%였고 최고 정확도는 100%로 도출되었습니다. 인트로덕션 시나리오와 비주얼 정보 의존 시나리오에선 큰 변화를 찾을 수 없었지만 오디오 큐 기반 시나리오에서는 상대의 위치를 찾고 또 해당 오디오 큐를 인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초보자들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해당 교육을 하나씩 받은 그룹과 둘 다 받은 그룹 모두 퍼포먼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주 후에 리테스트에서도 해당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트맵 자료 역시 상대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내는 데에 있어서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지막 줄의 경우 확인해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대의 위치를 정확히 찾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게스와 컨피던스 레이팅 요소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 시나리오에서의 자신감은 크게 차이가 없는 반면 오디오 시나리오에서는 교육을 받을수록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험 2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이닝을 통한 접근법과 아이콘을 통한 시각화 접근법은 모두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접근법 모두 위치를 찾을 때 그 위치의 정확도를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2주 후의 리테스트에 있어서도 해당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해당 교육 효과가 단순히 해당 실험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끝나고 난 이후 영구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본 논문은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상대방의 위치를 찾는 문제의 잠재적인 솔루션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나리오 기반 실험 및 교육이 어떠한 큐를 더 잘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오디오 큐의 종류를 구분하고 세분화합니다. 총 3가지로 분류하는데 Fixed Point, Fixed Area, Unfixed입니다. Fixed Point의 경우 고정된 포인트 오디오 큐입니다. 문이 열리는 등의 사운드가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Fixed Area의 경우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경우입니다. 전보다 넓은 범위의 어떠한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사운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Unfixed는 위치가 고정되지 않는 오디오 키입니다. 플레이어의 발걸음, 점프 사운드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고정되지 않을수록 더 많은 경험이 요구되며 드러나는 정보는 더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플레이어의 발걸음 소리는 고정되지 않는 unfixed 오디오 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이 요구되며 그리고 세부적인 특정 위치를 알아내기 더 어렵습니다. 본 논문은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해 언급하며 마무리합니다. 우선 히트맵에 상대의 위치를 입력할 때 2D 맵에 입력한 것을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의 위치가 건물 안이었다면 2D 맵으로는 상대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건물의 1층, 2층, 옥상 모두 같은 X, Y 위치에 있었다면 2D 맵에서는 층과 관계없이 동일한 위치로 표현됩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참여한 실험에서 태스크 수행에 시간적인 압박이 있었던 점도 한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3D 환경에서의 비슷한 연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플레이 게임의 교육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과 퍼포먼스가 아닌 플레이어의 즐거움을 향상시켜줄 교육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FPS에서 중요한 스킬 중 하나인 상대의 위치를 찾는 능력을 언급하고 오디오 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숙련자와 초보자 사이에 이러한 능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초보자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두 가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초보자의 상대 위치를 인식하는 능력은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